인권의 개념은 알았고 인권을 그러면 언제부터 보장하기 시작했느냐?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내용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권 보장이 도대체 왜 중요하냐면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인권이라 그랬어. 그 인권이 국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야만 한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을 받을 수 있죠. 거꾸로 말해서 인권 보장이 안 되면 나의 인격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고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인권이 보장돼야 사람들이 인격적 존재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인격적 존재로 존중을 받아야지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이 제대로 보장돼야지만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인간답게 살아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어요. 표현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얘들아 결국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의미야. 인권이 보장돼야 사람이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으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 그럼 옛날부터 인권 보장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인권 보장은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보장을 해달라고 투쟁하고 희생을 하면서 인권의 보장이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보통 역사의 시대를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시대를 구분을 하거든.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까지만 해도요.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때는 어떤 시대야? 막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높은 귀족이 있으면 저 밑에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평민도 있고 신분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계층을 제외한 그 아래 뭐 평민이라든지 혹은 고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 이들은 그냥 농사 짓는 도구 같은 존재였고 귀족들에게 뭔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야. 그러다가 인권 보장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근대 사회부터였어요.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인권 보장이 이루어졌는데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사상이 하나 있어. 그게 언제냐면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유행하기 시작해서 유럽으로 퍼진 사상인데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계몽 사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나중에 역사에서 여러분들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요거는 교환에 없으니까 하나 쓰자. 계몽 사상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계몽 사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계몽 사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된 제도, 불합리한 제도, 문제가 많은 관습 이런 것들은 뜯어 고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계몽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계몽 사상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신분제 사회에서 귀족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걸 다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 평민들은 엄청나게 세금만 내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에 참여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거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즉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각지에서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라 하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혁명을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시민혁명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일어난 무슨 혁명을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하느냐?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 17세기에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계몽 사상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야.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3대 시민혁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럽 각지에서 시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시민혁명이 발생했고 이 시민혁명 이후에 비로소 국가마다 순서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처음 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근대 사회에. 물론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근대 사회에 와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됐느냐? 그건 아니야.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 보장됐지만 아직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보장이 안 됐다거나 남자는 보장됐지만 여자는 보장이 안 됐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한계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이 법적으로
처음 보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20세기 1900년대 현대사회에 와서입니다.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참 큰일들이 많았죠. 1914년부터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 1949년부터 39년부터 45년까지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피 흘리는 엄청난 전쟁들이 연이어서 일어난 거야.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끝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기구가 창설이 됐고, 이 유엔에서요, 전 세계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문서가 하나 발표됩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 문서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세계 인권선언이야. 1948년에 채택됐는데요. 이 세계 인권선언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어떤 특정 국가의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만 하는 인권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세계 인권선언의 핵심 내용은요, 선생님이 자료 위 교환에 실어놨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